아,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야, 우리 따뜻한 베트남 갈래? 가자, 가자. 그 무슨? 어머, 여기 눈 와. 여기 베트남 맞아? 웬일이야? 아니 어떻게 베트남에 눈이 올 수가 있지? 저기요, 원래 베트남에도 눈이 와요? 아니죠.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 어머, 쟤 뭐야? 야, 우리 그냥 추운 러시아로 가자. 가자. 러시아가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여기는 38도래. 뭐야, 아까 그 사람이잖아. 뭐야, 이거? 여기 원래 이렇게 더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 안 되겠다. 우리 날씨 좋다는 플로리다로 가자. 가자. 뭐야, 여기 소세지가 피자. 아니, 뭐야? 쟤. 저기요. 이제 날씨 왜 이래요?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 아니, 날씨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타.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눈도 많이 오고요. 그죠? 네. 계속 날씨가 추우니까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새 그 뭐 포털 검색어에 날씨, 뭐 일기예보가 제일 막 상위권에 멘트되고 그런다고. 맞아요. 사명감 느껴져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그래도 캐스타 식구들이 다 날씨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네. 이렇게 날씨가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고 요새 좀 많이 힘들죠. 근데 제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어요. 봤잖아요. 목이 왜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지난주에 날 추운 날 또 밖에 나가서 중계했잖아요. 야외 중계. 1년에 야외 중계 2번 하거든요. 그게 더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매일 하는 윤서영 캐스터는 이렇게 자 보세요. 팔팔한데. 매일매일 적응했는데 여름에 한 번 했죠. 더웠잖아요. 나갔잖아요. 10월 추웠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목이. 정말. 최대한 말 좀 맞아요.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상팀의 분위기가 네. 날씨 막 눈 많이 오고 폭설 내리고 막 이럴 때 네. 저희 팀장님이 또 항상 가장 흥분하시죠. 나 이 얘기하면 나 무서워. 이미 화났거든요. 그렇죠. 화는. 확실히 날씨가 막 이렇게 막 안 좋을 때는 팀장님 목소리가 틀려지신다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들을 좀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예민해지고. 평소에는 굉장히 인자하세요. 네. 말해봐봐. 팀장님 여기 뭐 식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밥 먹자. 네. 뭐 먹고 싶니? 저는 뭐 원하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평소에. 네. 그러시던 분이 일단 바빠, 지금. 팀장님. 팀장님. 김밥 좀 사와라. 그렇게 달라지시는구나. 콜라도 같이 사와라. 소안 돼. 그럼 막 저 되게 같이 그 심각하게 김밥해줘요. 현주야 이래서 네 팀장님 커피 마실래? 맞아 이런 식으로. 야. 네,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팀장님이 자주 보시잖아요. 편집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걸로. 우리 기상캐스터들은 다 날씨에 관련된 직업인 걸 알겠는데 기상캐스터 말고 또 뭐 날씨에 관련된 직업들 좀 없어요? 뭐 우리와 가장 많아요. 관련 있는 기상청 예보관님들이 있고 기상 전문 예보관들. 기자들. 네. 그래 네. 요새는 기자님들 중에서 날씨 전문 기자들이 꽤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방장님도 약쪽 같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기상 업체를 운영하시고. 날씨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죠. 저는 방송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방송이 전문 말고 전문은 아니에요. 그냥 방송인. 제가 좀 많이 먹어서 방송 출연료가 안 되고요. 날씨 경영 컨설턴트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시죠 뭔지?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아유, 그거 모르세요? 네. 요새 기업들이 다 필수인데 날씨가 기업 경영에 굉장히 직간접으로 연관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 의사결정, 날씨 경영 활동에 네. 날씨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기상 컨설팅, 또 그런 분들을 기상 컨설턴트라고 하죠. 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몰랐죠? 다르게 보여요. 또 이 날씨와 관련된 엄청난 또 그런 특이한 직업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다른 직업들도 없어요? 있죠. 왜 이제 겨울 되면 찬바람이 강이잖아요. 네. 보통 저희는 되게 바람을 피하느라 바쁜데 네. 오히려 이 바람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반 바람이 아닌 태풍, 폭풍 이런 거요. 혹시 태풍. 우와. 혹시
혹시 스톰체이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그 인투 더 맞아요. 스톰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거기에 맞아요. 나오는 그 주인공들 직업이 스톰체이서였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면서 네.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토네이도 눈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촬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멀리서 다가오면 막 도망가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막 정면으로 돌진하는 와우. 목숨 걸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저- 어떻게 저-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 저희는 이렇게 태풍을 사실 보기만 해도 오싹한데 네. 이 태풍 스톰 체이서, 즉 폭풍 추격자라고 볼 수도 있죠. 이분들의 주된 업무가 태풍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해서 남기는 게 그들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1938년에 태어난 네. 데이비드 허슬러라는 사람. 38년이요? 네. 저희 아버님 37년생인데 아. 그러면 저희 아버님 나이 또래네요. 나이가 꽤 많이 드셨네요. 네. 그런 그쵸. 분들이 그걸 하세요. 그쵸, 여기 데이비드 허들리가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뇌우를 동반한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대요. 그 이후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스톰트랙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이제 뭐 지역 기상대로 정보를 얻고 또 공항으로부터도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제 항공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태풍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허리케인을 살면서 몇 번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들리는 무려 200번 넘게 봤대요. 토네이도가 네.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200번이 넘는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그러니까. 200번이나.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다.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찍은 그런 사실 토네이도의 데이터가 네. 그런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듣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실 이게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네.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의 자료가 지금은 되게 미국에 있는 기상기구나 아니면 세계 기상협회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쓰이고 이분이 이렇게 잘 일을 닦아놔서 뒤로도 스톰 체이서들이 많이 생겼대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사실 위험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은 이 자기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그 믿을 수 없는 자연의 놀라움을 네.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일을 하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목숨을 잃어도 네, 가장 이렇게 행복한 일을 말하고. 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 네. 엄청난 직업의식인데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방송을 하다 목소리를 잃어도 괜찮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조용하세요. 아니 시윤 씨가 그러니까 아, 그럼요. 목소리 잃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제 한 목소리 희생하면서 오늘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즙을 그렇게 챙겨 먹어요. 아까 그 태풍 트레이서? 태풍 체이서. 태풍 체이서는 태풍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네. 우리 방송인들한테 방송 실수 때문에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 네.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방송 많죠. 실수담 재밌는 거 좀 없어요? 중계하다 생길 실수담이 있어요. 네. 제가 바깥에 이렇게 중계를 나갔어요. 네.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막 멘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멘트 하다가 이제 카메라가 살짝 돌아가고 제가 원고를 보면서 읽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네. 주위를 지나가던 우리 YTN 웨더 프로그램 PD가 있어요. 네. PD가 저를 보고 네. 마주친 거예요. 너무 반가웠던 거야. 그러면서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도, 저 대전은 5도까지 연주야 뭐야? 뭐 지금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5도까지 빨리 뭐 하는 내려갈 거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 막 이랬던 연습하는 기억이. 줄 알았나 봐. 네, 그리고 그 PD님은 다른 PD님들에 의해서 끌려나갔다네. 뭐 하는 거야? 저 나갈 때 되게 민망하다. 현주야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개그 콘서트 되잖아. 우리. 맞아. 되게 진짜 많이 식은땀이 쭉 흘렀고요. 맞아요. 아, 저 하나 생각났어요. 방송 실수로. 우리 날씨를 리모컨으로 넘기잖아요, 이렇게. 네. 저기 리모컨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 네, 거못 물론 넘기죠? 날씨는 아닌데 저희가 웨더 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날씨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 중인데 이 움직임이 좀 많다 보니까 떨어뜨렸는데 그냥 툭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게 입에 밴 말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에서 안 떨어뜨리려고 치는데 얘를 치고 하면서 떨어뜨리면서 다행히 욕이 안 나온 게 어디예요. 피디들 웃고 막 다시 주웠어요? 네, 주웠죠. 아, 아무렇지 않게 잘하네요. 다시. 예, 맞아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제 손도 오락가락하네요. 실수담 하니까 끝도 없는데 네, 맞아요. 우리 또 다음은 얘기해야 되니까 네. 우리 근데 태풍 쫓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놀라운 날씨 이야기거든요. 그쵸. 네, 네. 뭐 또 다른 그런 놀라운 날씨 이야기 같은 거 좀 없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야? 날씨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아니, 난 요즘에는 날씨 뭐, 때문에 네.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뭐 병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난 날씨가 꼭 아니, 뭐, 치료했다는 얘기는 처음 햇볕 들어봤는데. 쬐면은 뭐 건강해진다 뭐 그런 거 저도 비슷한 거 그렇지. 아닌가요? 반대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그 해 전염병이 많이 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건 들어봤는데 치료한다는 건 날씨가 치료된다고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죠? 뭘 준비했죠? 짜자잔. 판넬까지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날씨 치료예요. 아직 보시는 2주차라서 조금 맞을게요. 바로 자, 뽀뽀하시네요. 네. 네. 아니 현지 씨나 그렇게 안 봤는데 고산 요법이에요.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방송 실수담 뭐 이런 거. 실수가 이래서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해발 높이 400m 이상의 산에서 치료하는 요법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산이 높으면 일단 기압이 어떻게 되죠? 낮아져.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압 치료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기압이 낮아지면 일단 산소량도 줄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도 산소 포화도가 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요,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 속에서 보내는 혈액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요. 네. 호흡수도 작아지고 숨을 쉬려다 보니까 폐활량도 아무래도 좀 근데 늘어나죠. 원래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 고산병인가 뭐 이렇게 걸린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잘 모셔가지고. 네, 그런데 고산병은 보통 해발 2,000m 이상에서 발생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몇 400 미터? 이상 네, 그리고 바로 2000 이하. 그러니까 네, 맞아요. 고산병처럼 2000m 이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네. 400m 이상이 되는 데서 비정상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몸을 적응시키는 건가 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비정상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요. 네. 맥박도 호흡수도 좀 정상을 되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고 호흡 기능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류머티즘, 알레르기성 질환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높은 데 올라가면 안 좋을 줄만 알았지. 이게 좋을 줄은 처음 알았어요. 네.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네, 바로 이게 저기압 치료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압 치료의 반대인 고기압? 고기압 치료가 있어요. 제가 볼까요? 좀 펴드릴까요? 네. 자, 짜자잔. 네, 고기압 치료인데요. 기압이 2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은 평상시보다 무려 15배가량 네. 많은 또 산소를 흡수하게 된다고 해요. 15배나. 네, 그럼요.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또 호흡수가 많아지면서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수치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고 유지하게 되면요. 뭐 폐렴이라든지 이 만성적인 기관지염을 치료하기에 굉장히 쉬운 상태가 또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지금 좋은 게 고기압 치료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병원에서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뭐 일본 총리 선거 때 아베 신조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도 전해지기도 하네요. 저안 아니 할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수현 씨처럼 지금 네. 기관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받아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도 이런 치료는 내가 운동선수들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나도 요새 좀 피로도 없고 기관지도 안 좋은데 이런 거 받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하고 한번 받으러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1+1 한번 해볼까요? 협찬 한번.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요. 신진대사를 또 빠르게 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또 바닷가 치료법이 있는데요. 바닷가. 네, 바닷가의 공기는요. 요오드와 염분 함량이 무척이나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주 동안 바다에 머물면서 바다 공기를 쐬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 네, 그것만으로도 관절염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네. 심장 질환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병 등에 무척이나 좋다고 아, 합니다. 근데 하긴 이게 바닷가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말도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 밖에도 음이온을 이용한 숲치료법도 있는데요. 네. 이 숲치료법은 아토피나 암 치료에도 맞아, 효과가 맞아. 또 좋다고 하네요. 나 수업시에 뭐 피톤치드인가? 그거 사실은 피톤치드. 그거 맞으면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관절염 주변에 뭐 부모님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시고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딱 별장 같은 거 짓고 네.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머니 모시고 가야겠네요. 네. 아니면 잠깐이라도 힐링 여행 같은 거 다녀오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날씨를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요. 네. 내가 쭉 듣다 보니까 이 자연 치료법이 어떤 치료법과도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좋은 치료법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 겨울 하면 또 눈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요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맞아요. 많이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네. 많은 피해들도 입히고 그랬는데 그쵸. 눈에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추억거리 같은 거 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네. 날씨랑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많은 애환 중에 하나가 네. 온전히 날씨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을 낭만적으로 볼 수는 없는구나. 그렇죠. 없어요. 눈이 내리면 아이고 눈이 또 오겠구나 많이 오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돈 많이 왔잖아요. 기상청에서 저희 기상 캐스터들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 와요. 잠을 잘 그리고 수가 잠도 못 없어요. 자요. 그렇구나. 나 항상 우리- 걱정을 하는 거 자면서도 계속 맞아요. 걱정을 해요. 꿈에서 나온다니까 이만큼 눈이 막 눈이 쌓여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는 꿈을. 그래서 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뭐냐면 눈이 진짜 많이 오는 날 네네. 아주 평화로운 펜션이라든지 네. 조용한 카페에 가서 창밖으로 그냥 눈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실 이제 사실 눈이 엄청난데 양만적인 건데, 그죠? 맞아요. 눈이 양만적인 건데 눈 오는 첫눈 오는 날 딱 모르고 나가봤더니 남자친구가 무슨 딱 뽀빠구니 들고 딱 그 사랑을 추억하려고 고백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낭만적인 건 없나 보죠. 꿈속에서. 캐스터들은 인기가 좀 없었나? 꿈속에서. 네. 그런 거 없었나?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낭만적인 거. 고등학교 때 눈 많이 내리는 비료푸대 들고. 아. 재밌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남자잖아요. 골목길에서 많이 타는데 꼭 혼나요. 앞에 아줌마가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미끄러 죽겠어 이러면서 혼나고 맞아. 다음날 가면 못하게 연탄가루 연탄. 맞아. 그탄 연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골목길마다. 또 눈에 대한 좀 신기한 얘기들, 또 뭐 놀랄 만한 얘기들은 없어요? 있어요. 눈꽃송이 혹시 네. 눈 결정체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 계세요? 아니 어렸을 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게 책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다현 씨가 육각형이라고 얘기 들은 건데 육각형이 맞죠? 저 보통 이제 딱 보니까 뭐 육각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많이들 그리시는데 아, 그래요? 사람이 다 다르게 태어났듯이 눈꽃송이도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요? 한 너무너무 6개 정도만 신기하지 않아요? 정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네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 교수 케네스라는 그 교수님이 네. 이 눈 결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정말 복잡하고 네. 예쁘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탄생이 되는 걸까 이런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눈 결정체의 물 분자가요? 네.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100개? 글쎄요. 100개? 100개. 꽤 많이 있는데. 좀 더나 10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0경개. 100경? 백경. 아니 경은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듣는. 10억 곱하기 10억. 와. 100경. 장난 아니다. 엄청난 단위인데 네. 기준이. 그렇게 많은 물 분자로 이제 눈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눈 결정체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관련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인생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런 결정체가 하나도 다 같은 게 없고 또 땅에서 내려지기까지의 그 모양 변화,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짠하냐 좀 내. 그쵸, 짠하죠. 아, 그러니까 고생 많았네요, 눈이. 그 습도와 네. 온도에 따라서 결정체 생기는 게 다 틀린데 네. 모양이 다 다른 거 보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온 그 과정이 다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유라 씨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어른 같은 얘기도 아니, 하는 그리고요, 이 눈 네. 결정체만 찍는 그 네. 사진 작가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 그런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찍는 사진 작가들이 계신가 보구나. 그럼요.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진 작가 알렉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제가 가서 봤더니 정말 다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 결정체가 하나하나. 눈 사진 어떻게 찍지? 그러니까 눈 사진은 사실 따뜻한 데서 못 찍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못 맞아, 찍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분은 자기네 집 그 발코니에서 아. 추운 데서 이제 떨면서 유리 위에다 카메라 올려놓고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근데 그런 기사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이쁜 모양의 네.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씩 녹으니까.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예술가들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그런 눈 결정체 같은 사진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러시아라고 그랬죠. 네네. 근데 러시아는 사실 눈이 항상 오니까 괜찮은데 그쵸. 요새 내가 얘기 듣기로는 눈이 막 안 오던 곳에서 막 눈이 엄청나게 오고 그렇다는 뉴스들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베트남 하면 일단 열대 기후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 지역에 무려 51년 만에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51년 만에요. 네, 그런데 첫눈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소복이 쌓이는 그런 첫눈이 아니라요. 무려 20cm나 완전 그만큼 첫눈이 폭설이죠. 폭설로. 네, 그만큼이나 쌓였다고 해요. 더 재밌는 게 이 네. 지역에서는 눈을 정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양각지에서 눈을 구경하겠다고 관광객이 뭐 1000여 명이 넘게 몰렸다고 맞아, 합니다. 맞아. 모일만 하다고. 아니 그러네요. 그럼 그 지역 아이들은 눈을 보고 아 눈은 무조건 저렇게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동남아는 눈 한 번도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동남아 가면 뭐 우리나라 보면 너무 좋겠다고 왜냐하면 눈을 볼 수 있어서 작년에 눈 보는 거 너무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갑자기 눈 오면 사실 관광하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없으니까 거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눈을 뿌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눈이 진짜 그렇게 생긴 줄 안대요. 거품으로. 거품 모양.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내린 곳도 있어요. 어디요? 이집트, 그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라는 지역에는 네. 112년 만에 50cm의 눈이 쌓여져요. 피라미드와 눈이 상상이 안 되시지 않아요? 피라미드와 상상이 눈? 안 돼요. 사막만 있어. 피라미드 옆에 사막하고 이렇게 그쵸. 낙타만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낙타가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75cm의 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원래 평소에 눈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컸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아까 말했지만 연탄 뿌리다가 염화칼슘 뿌리고 그리고 다 길거리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비가 돼 생활 속의 지혜가 있잖아요. 개설 작업 네. 되게 잘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기후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막 날씨라는 게 참 상대적인 엄청난 거거든요. 변화가 오니까. 네. 그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어디에 그 예전에 러시아도 내가 여름에 보면 막 38도까지 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막 또 그 다음 날은 엄청난 눈 오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맞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지구 종말이 드디어 왔다.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갑자기 거 더워졌다가 눈이 막 쏟아지고 막.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기상학자들은요 일단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다라고는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트기류의 이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뭐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긴 했고요. 네. 정말 난 무서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온도가 막 더웠다가 갑자기 다음 날 막 눈 오고 그러면 진짜. 특히 이런 동남아 같은 데는 갑자기 따뜻했다가 갑자기 이런 눈 오면 아니 사실 우리나라도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포근하다가 맞아요. 확 추워졌잖아요. 아까 지난주 맞아요. 그것만 해도 좀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저처럼 감기 걸린 분들 많고. 근데 이렇게 기온 차이가 확 커지면 와, 무서울 것 같아요. 평상시와하고 다른 이런 기상 이변 같은 게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긴 한데요. 네. 내가 오늘 이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네. 이 자연의 위험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연구들, 기술 연구들도 많지만 난 네. 무엇보다 이 자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오늘 이 놀라운 날씨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자연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개월 이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